교수 A씨가 2016년 6월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26차례 욕창을 수술해 개선된 치료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수술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 방법으로 수술한 건 6건에 불과했습니다. 20건의 논문 자료를 조작한 겁니다. 이 교수보다 이상한 건 한양대였습니다. 1년 뒤인 2017년 7월 그의 논문 위조를 확인했는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KBS는 2018년 3월 5일 그의 논문 조작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근육을 포함한 수술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재심까지 거쳤지만 논문 위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한양대는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다음 날 한양대학병원 의사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2002년 원광대에 재직할 때 쓴 논문입니다. 총 234명의 상한 검거근, 즉 눈꺼풀 근육을 연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1999년 대구 카톨릭대 송모 교수가 쓴 눈수술 관련 논문입니다. 두 논문의 연구 대상 수가 나이대별로 남성, 여성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의 눈 크기를 잰 수치와 오차 범위도 소수점 뒷자리까지 똑같습니다. A 교수가 다른 논문의 데이터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87은 37을 잘못 쓴 오타인데 이마저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연구 부정의 행위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자료의 위조 및 변조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인데 그는 2002년에만 이런 식으로 4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원광대는 최근 이 논문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4편 모두 표절 등 연구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4편의 논문은 A 교수가 오스트리아에서 귀국해 한국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썼던 것들입니다. 애초에 전문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원광대에 이어 한양대 조교수가 됐습니다. A 교수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양대는 A 교수가 박사를 취득하지 않고도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급여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 하루 만에 병원 임상교수로 채용한 것에 대해선 당시 병원 인력이 부족했다며 대학이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2018년 한양대를 상대로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승소해 2021년 대학병원 교수로 다시 임용됐습니다. 그는 이후 승진해 현재 한양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정말 김영숙 교수에 이어서 뭐 공대나 의대나 뭐 할 말을 잊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이 교수 네. 채용 문제 비리가 너무 심각한 대학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게 계속 한양대가 봐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채용 비리가 걸려도 봐주고 연구 부정이 걸려도 봐주고. 예.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혹시 장 기자님 이분도 뒷배가 누구인지 혹시 취재가 진행 중인가요? 이 교수의 네. 부친이 네. 사학에서 네. 총장까지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쵸. 뭔가 있죠. 네. 네. 뭔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게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뭐 집안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도 이렇게 유명한 교수였고, 네. 예, 교수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총장까지 지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오자마자 바로 원광대로 예. 들어갑니다. 원광대 교수로. 네. 예. 사실 원광대에 취업할 당시는 한국에서 전문의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거든요. 외국에서 그건 의대를 거죠.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 한국에서 전문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따로 또 과정을 따야죠. 거쳐야 네. 되는데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기도 전인데 교수로 뽑아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여러 대학에서 이 교수에게 어떤 특혜 내지는 특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금 연구부정 그리고 채용 비리 이 교수의 아버지가 아까 사학의 총장이셨잖아요. 네. 예, 그 저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양대 총장과 네. 예, 그 아버지 이 교수의 아버지가 같이 총장 협의회 때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참 대통령 공교로워요. 친구와 이권 카르텔을 할 때도 있잖아요. 뭐 윤 대통령 아버지랑도 다 관계가 있고 예, 또 네. 뭐 40년지이고 다 인맥으로 엮여진 이런 비리들이 지금 발생하는 그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학연, 네. 지연, 혈연, 예. 예, 그리고 이제 권력, 예. 형 이런 비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격이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다. 네. 이제 더더욱 놀라우는 게 이건 누가 봐도 안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맥에 의해서 이게 연결이 되고 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식이 안 맞는 거 여기서 아닌가요? 더 큰 문제는요. 네. 사실 우리가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네.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을 치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후에 이제 전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턴과 이제 전공 과정. 그거를 거쳐서 펠로우, 전문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임상 교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교수로 이제 채용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다 뛰어넘어요. 이 지금 A 교수는. 아. 그러니까 다른 대단하네요. 예, 의대 교수들은 예. 이제 인턴이라고 하면 막 그 굉장한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펠로우까지. 예. 예, 그러면 인턴, 전공의, 전임의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 동안에 보통 전공의와 펠로우, 예, 전임의 때 석박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걸 다 뛰어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오히려 그 전임의나 전공의를 지도하는 그런 교수로서 갔다는 것이 참으로 이거는 개탄할 노릇이다. 의대 채용 비리가 이런 문제까지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과연 담보가 되겠냐. 이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연구 부정 사례를 한 2케이스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죠. 예, 네. 욕창을 26건 수술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해당 방법을 한 게 이제 6건밖에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원광대 교수로 있으면서 썼던 4편의 논문이 다 연구 부정으로 드러난 거. 다른 사람의 연구 데이터를 그대로 베껴다 쓴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 교수의 연구 부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쓰는 논문마다 연구 부정 시비에 걸리고요. 네. 지금 현재도 연구 부정이 또 한양대로부터 걸려서 네. 논문 심사를 받고 있고 1차 심사에서는 연구 부정이 맞는 걸로 데이터를 역시 또 좀 조작한 것으로 지금 됐고 이 교수의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다른 사람의 연구 데이터를 그대로 베껴 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33을 33, 87을 87 네, 그래서 네, 그냥 네. 똑같이 그 연구 테이블, 예. 그 표본 테이블을 그대로 갖다 베꼈는데 이분이 이거를 다른 자기 논문에서는 곱하기 2를 해서 바꿉니다. 33에다 2를 곱해서 66. 17이면 곱하기 2를 해서 34. 네. 그래서 논문 쓰기 편하네. 똑같이 예. 또 표본을 하나 만듭니다. 예. 이런 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고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한양대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한양대 의대 정교수로 잘 재직하고 있는 중입니다.